자, 우리가 이제 자바 FX에서 마지막 11절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스크, 서비스, 워커, 클래스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다 해본 결과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스레드가 많은 놈인지도 알고, 또한 스레드는 어때요? 메인 스레드가 중심이 돼서 뿌리를 뻗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풀도 배웠고, 또 스레드는 코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CPU 코어에서 몇 개냐, 코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동시성과 컨커런시하고 병렬성, 패럴리즘을 동시에 가지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PC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바 FX UI에서 UI를 변경시켜주는 스레드는 오직 누구여야만 됩니까? 에? 그냥 워커 스레드 A가 해주면 돼요. 오직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만이 UI를 변경해 줄 수 있다 라고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죠?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떠한 내용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당연히 스레드를 쓸 수밖에 없는 UI 환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UI를 변경하고 해야 돼요. 실제. 그래서 자바 FX UI는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이 UI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은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나 컨트롤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들이 전부 다 동기화 처리가 안 됐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갑자기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 접근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스레드는 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누가 뒤에 들어오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혼자만 담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스레드가 들어와 갖고 막 다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겠죠. 어차피 싱크로나이즈드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작업 스레드는 UI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면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얘가 론치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바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얘가 나타나면 생성이 돼서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컨트롤러, 이벤트 처리 등등을 우리가 이제 한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워커 스레드가 아무런 스레드가 되겠죠. 이러한 스레드가 UI를 변경이나 생성을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 봅니다. 컨트롤러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스레드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UI를 변경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요하는 작업, 뭐 특히 예를 들면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든지, 아니면 뭡니까, 또 우리가 파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 맞나요? 그 용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이놈은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왜? 이렇게 돼버리면 UI는 얘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뭉쳐있게 되죠. 맞잖아요. UI는 변경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 뭐 하자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파일을 쓰고 읽거나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 등 이런 것들은 실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파일이 한 100기가 된다 그러면 5학기인데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들이다. 그죠? 맞나요? 이러한 작업들은 다른 작업 스레드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작업 스레드 상에서 작업 스레드예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업 스레드에서 UI 관련돼서 변경 및 수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작업 스레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UI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때 변경이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죠? 플랫폼.exit를 사용을 해봤듯이 이 플랫폼에 런레이터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런레이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UI 변경 코드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넣어줄 때 우리가 어떠한 UI 변경 코드들을 넣어주면 비로소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작업 큐가 있다면 여기에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면 스레드가 몇 개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각각 런레이터를 이렇게 호출한단 말이죠. 맞나요? UI를 변경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먼저 변경을 시키려고 넣었어.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작업 큐에 의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도맡아서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또는 런레이터가 UI 변경 코드를 작업 큐에다가 때려 넣어줘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submit 우리 스레드 풀에 작업 큐에 넣을 때 submit 썼죠? 예,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봐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잖아요. 단지 그때와 차이점은 여기에는 스레드 풀이 있어가지고 제한된 스레드 개수를 생성을 해서 그 스레드를 계속해서 재사용을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만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도맡아서 처리해야 될 놈, UI 변경하는 거는 얘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얘가 가져다가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개념이 이해됩니까? 스레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거 뭔 개소리 하나 싶어요. 솔직하게. 그죠? 예. 그래서 자바 FX는 컨커런트 API, 컨커런시가 동시성이다. 그죠? 그래서 이 동시성을 가진 API인 타스크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방법론적인 얘기지 뭐 이거를 굳이 써라 말라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뒤에. 자, 그래서 platform.runLater 제가 여기 그린 거 그대로 있죠, 그죠? 예. runLater 메서드는 작업 스레드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platform.runLater는 여기에 러너블 객체가 매개값으로 들어갑니다. 익명 구현 객체를 만들던 아니면 람다식을 이용을 하시든 람다식이 편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작업 스레드는 UI를 변경을 할 수가 없다. UI 변경이 필요한 경우 러너블로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UI 생성 변경 및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스레드 A나 B나 이놈들이 만들어서 던지면 이 러너블 객체를 작업 큐에 뭐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 큐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얘가 그에 맞는 내용들을 UI를 생성을 해주고 변경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여기 중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형규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platform.runLater는 작업 스레드가 호출하면 platform.runLater에 러너블 객체가 하나씩 이벤트 큐에 들어간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어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됐나요? 예.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요거만. 그리고 요 그림을 우리는 요 그림에서 스레드 풀에서 요 그림에서 다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똑같죠? 요거 하나만 틀려요. 그죠? 스레드 풀이 있느냐 없느냐. 스레드 풀은 우리가 제한된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하지만 이거는 이미 한 개로 퉁친 거예요. 그죠? 맞나요? AWT도 마찬가지였죠. AWT도 스레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맞나요? 예, 확인 다 해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됐나요? 예. 뭐 타스크 뭐 등등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고 가죠. 자, 자바FX 컨커런트라는 패키지는 이제 스레드 동시성 API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패키지인데 워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구현한 클래스들이 타스크와 서비스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타스크는 워커도 이렇게 구현을 했지만 얘는 러너블도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러너블을 구현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 객체 이거를 러너블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 얘는 얼마든지 스레드의 매개값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다면 이 여기에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러너블 인터페이스, 런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별의별 작업들을 다 만들어 놓고 했다. 그러면 이놈을 조정하는 놈이 바로 서비스 객체예요. 서비스. 얘가 이 타스크를 가지고 니 실행해라, 스타트해라, 스탑해라 이렇게 조정을 하는 놈이에요. 얘는. 그래서 워커 인터페이스는 작업 스레드가 UI를 변경할 때 타스크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당연히 제공을 해주겠죠.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타스크는 수상 클래스인데 자, 자바FX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동기 작업을 표현한 클래스고 서비스는 타스크를 서비스 내부에서 사용해요. 간편하게 시작, 취소, 재시작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동기 작업이라는 내용이 단어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뭘까요? 우리가 동기화는 잘 알고 있다. 그죠?
근데 비동기는 뭘까요? 안일비자예요. 그럼 동기화 작업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콜백 메서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얘는 지 나름대로 이렇게 실행하다가 완료가 되든지 멈춤이 되든지 뭐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스타트 시켜놓고 이까지 완료가 됐어. 그럼 지가 알아서 메서드 호출을 해버려. 끝났다고. 이게 비동기의 개념입니다. 백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동기화 처리가 돼버리면 우리가 잠금이 일어나죠. 그래서 접근 자체가 막히죠. 근데 이 비동기 앞으로 추세는 전부 다 비동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후반부로 후반부란다.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리나 과장급쯤 되면 한 10년 가까이 흘렀다라고 보면 그때는 거의 다 주류가 비동기 작업 형태로 되어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울러 SQL 구문도 이제 NoSQL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개념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동기화 작업과 SQL 세대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굳이 우리가 컨트롤을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타트만 한번 시켜 놓으면 얘가 쭉 실행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쭉 실행한다는 것은 블로킹도 안 걸리고요. 지 혼자 쭉 실행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내한테 알려만 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나는 몰라도 돼. 근데 정의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 처리를 다 시키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작업 완료 이런 형태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비동기 작업입니다. 비동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백에서 콜백 메서드처럼 백에서 호출해서 백에서 실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자는 그냥 다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타스크와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생성 방법을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왜 리턴 값이 있는 거 그리고 리턴 값이 없는 거 기억나죠? 몰라요? 리턴 값이 있는 것은 러너블 객체죠. 리턴 값이 없는 거는 콜러블 객체죠. 리턴 값이 있는 것은 콜러블 객체죠. 아닌가요? 콜 메서드잖아. 맞죠? 네. 그래서 타스크 클래스는 비동기 작업을 한다. 결과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성 방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 결과값이 존재할 때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콜 메서드를 봤듯이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작업 코드를 내서 리턴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울러 결과값이 없다면 얘는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스크는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값이 없는 걸 하려고 그러면 런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맞죠? 그런데 얘는 제네릭 타입이다 보니까 결과값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void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이 void 클래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서드 쓸 때 쓰던 그 키워드 있죠? 그 리턴 타입이 void다 하면 우리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래퍼처럼 클래스화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void도 클래스고 void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어차피 결과값이 없으니까 널로 리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작업 코드들을 다 수행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UI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타스크 클래스에서 여기에 제네릭 타입에 일반 클래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결과값이 없으면 보이드를 넣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뭐 이 장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타스크를 실행을 할 때요. 새로운 작업 스레드에서 타스크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타스크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스크는 제네릭 타입으로 인티저를 가지고 있고 리턴 타입도 인티저가 될 거야. 그러면 스레드의 매개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얘를 setDemon에서 true로 백에서 돌아가게끔 데몬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스타트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execute 서비스 해서 submit 해서 타스크해서 여기에서 스레드풀에서 타스크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를 말한 거고요. 얼마든지 타스크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땡겨서 자바 FX의 컨커런트 패키지에 있는 걸 가져가서 써도 되는데 어차피 뭐 자바야 뭐 거기 자바 랭에 닥스에 다 자바 그 랭에 스레드 랭 패키지에 보면 스레드가 있고 그 안에도 또 타스크라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스크가 처리되는 도중에 취소를 하려면 캔슬 메서드를 호출한다. 타스크는 캔슬 메서드가 호출이 되었는지 검사해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스레드에서 봤던 is interrupted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납니까? thread.interrupted 무한루프 돌 때 외부에서 인터럽트 외쳤니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타스크도 러너블을 구현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재사용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만들거나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취소 방법은 타스크를 실행하다가 외부에서 캔슬을 호출하면 타스크의 인스턴스가 왜 내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요. 이게 지금 타스크 클래스가 꼭 스레드하고 유사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여기에다가 스레드 취소 방법 스레드 정지 방법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레드를 실행하다가 외부에서 인터럽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스레드의 인스턴스 메서드인 is interrupted가 true가 되어서 브레이크가 돼서 빠져나온다. 해도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헷갈릴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자, 그래서 이왕 본 김에 한번 읽어나 봅시다. 타스크 실행 중 코드에서 일시정지 부분이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인터럽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아시다시피, 얘 계속 무한루프 돌다가, 인터럽트 우리가 외부에서 호출하면 여기서 걸리죠? 예.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빠져나가죠? 맞나요? 그래서 이 interrupt는 is cancelled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러한 메서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interrupt를 호출을 하면 interrupt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데 캐치로 이동이 되면서 거기 안에 이렇게 is cancelled가 호출이 돼서 자동으로 true를 반환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한 단계 위에 있는 메서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로 한 번만 쳐보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UI 변경이라든지 작업별 뭐 서비스 등등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UI 변경, 자 뭐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메시지, 그래서 UI 속성 바인딩 하거나 플랫폼 좀 런레이터를 이용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와 업데이트 메시지는 이거는 라벨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프로그레스 바하고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한적이니까 이걸 사용할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제약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봐요. 타스크가 가지고 있는 UI 변경 메서드가 방금 봤던 업데이트 프로그레스 메시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현재 값, 완료된 값을 매개 값으로 던져주면 프로그레스 바나 인디케이터에서 국한되어 있고 더 이상 확장성이 없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플랫폼 런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거예요. 타스크가 백에서 돌아간다고 했죠. 비동기 작업한다 했죠. 예. 비동기 작업을 하는데 얘가 세 가지의 콜백 메서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콜 메서드가 리턴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succeeded를 외쳐요. 불러요. 지가 스스로. 그리고 canceled 되면 지가 알아서 캔슬을 호출합니다. failed 예외가 터졌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타스크 클래스에 작성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래 succeeded가 됐다. 그냥 완성됐다. 그러면 콜백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콜이 됐기 때문에, 리턴이 됐기 때문에 타스크에서 겟밸류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 우리 옛날에 뭐였어요? 이거 지연 완료 객체, pending completion object, 퓨처 객체 기억나죠? 스레드 할 때 퓨처. 퓨처에서 블로킹 걸리는 게 바로 get에서 걸리죠. 근데 여기서는 get에서 걸릴 일이 없어요. 왜? 백에서 돌아가서 자동으로 succeeded가 완성이 자동으로 다 실행이 되면, 리턴 값이 넘어오면 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블로킹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개 요거는 백에서 돌아가면서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상에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UI 변경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콜은 아시다시피 작업 스레드가 실행을 하지만 그거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내용이 UI 변경 코드들이 다 완성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failed가 되면 그거를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보다가 백에서 얘가 날라오면 성공적으로 되면 UI를 변경시켜 줄 거고, 아니라면 이 두 군데라면 별로 뭐 처리 안 해주겠죠. 그죠? 맞나요? 예. 좀 어려워요, 실제. 그래서 이 서비스 클래스는 아까 조작한다 그랬죠. 그냥 듣기나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타스크를 간편하게 시작, 취소, 재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얘는 자 이렇게 서비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프로텍티드 타스크, 크리에이트 타스크 해가지고 타스크 객체를 이렇게 지가 만들어요. 넘어오겠죠, 그죠? 예, 넘어오면 이 타스크를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건 리턴 값이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어떠한 이 인티저를 줘서 그렇지 타스크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얘가 생성을 해서
그러면 이건 리턴 값이 있잖아요. 타스크 인티저라는 걸로. 맞죠? 그러면 얘가 서비스 객체가 커스텀 서비스가 얘가 이 타스크를 생성을 시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정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서비스가 스타트를 시키든지 캔슬을 시키면 리스타트를 시키면 되면 이거를 역시 얘가 처리를 해주고 스타트와 캔슬, 리스타트는 서비스가 아까 전에 그렇게 생성했던 그 스레드 그죠? 타스크 걔를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작업 스레드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가 서비스가 캔슬하면 작업 스레드가 멈추고 리스타트 하면 다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요. 물론 이때 다시 create task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새로운 타스크 객체를 생성을 해야 재시작이 되겠죠. 맞나요? 예. 많이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안 가르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뭐 작업을 정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급이나 고급 정도 기술자가 됐을 때 그때 이런 방법을 쓰면 쓸 수도 있겠죠. 왜냐? 얘는 백에서 들어가는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블러킹이 안 걸리니까 얘는 속도 향상을 많이 가져오겠죠. 그죠? 예.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서는 알겠습니까? 스레드를 만들고 UI를 변경하는 생성 코드를 런 메서드에다가 재정의를 해서 그거를 이제 런레이터 안에다가 때려 넣어주면 런어블 객체를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까지 해서 자바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자, 끊겠습니다.